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생충 질환에서 우리가 덜 익은 소고기 있죠. 자, 덜 익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 어떤 기생충 질환이 생기냐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거 자꾸 묻죠. 그죠? 원인이 뭔지 그랬을 때 소고기 때문에 생기는 기생충 질환의 이름을요, 무구조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무구조충이라는 거는 갈고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유구조충이라고 하는데, 그게 갈고리가 기생충에서 갈고리가 있으면 유구조충, 갈고리가 없어서 그 이름을 무구조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밋밋하다, 민자다 생각하셔서 다른 말로 민촌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음 떠올리세요. 무구조충 미음 되셨어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덜 익은 소고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생충 질환은 뭐 크게 막 구석구석 어렵게 낼 거 없어요. 매칭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간단한 특징만. 그랬을 때 소고기는 덜 익은 소고기 먹었을 때 무슨 질환? 무구조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무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익은 소고기 무구조충입니다. 되셨습니까? 소고기 무구조충. 그 다음에 덜 익은 돼지고기를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은 뭐다? 돼유. 자, 우리 충청도 예전 그 사투리로 친다면 돼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서 연상을 하셔가지고 돼지고기는 돼유유구조충입니다. 되셨습니까? 갈고리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무구조충과 유구조충끼리 원인끼리 연결이 매칭이 바르게 된 것은 하고 묻죠. 그랬을 때 소고기, 무구, 돼유 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기생충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이지장충. 요거 되게 많이 묻죠, 여러분. 자, 십이지장충은요, 다른 말로 구충증이라고도 합니다. 구충증.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기생충은 어디로 들어온다? 입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야채 같은 거 덜 씻어서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오죠. 덜 익은 소고기, 덜 익은 돼지고기 입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십이지장충도 마찬가지로요. 입으로 들어와요. 경구감염 맞아요. 그런데 얘는 경구감염에다가 플러스 경피감염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말로 경피감염이라고 했는데 피부를 경로로 해서 들어온다. 그 뜻이에요. 즉 피부로 들어온다는 거죠.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오염된 흙을 맨발로 내가 걸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따끔하면서 뭔가 피부를 뚫고 기생충이 들어올 수 있다고. 특이하죠. 그래서 오염된 흙을 맨발로 다녔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기생충 질환이 뭐냐? 이래 말하면 십이지장충, 다른 말로 구충증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오염된 흙을 맨발로 다닐 경우 또는 신발을 꼭 신도록 해야 되는 질환이 어떤 거냐? 이런 말하면 십이지장충입니다. 왜? 피부를 뚫고 들어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요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것도 자주 묻죠. 자, 그럼 요충의 키워드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요충의 기생충은요. 요 기생충은 밤에 주로 나오죠. 밤에 어디로? 항문으로 기어나와. 항문으로 기어나와서 항문 주변에서 알을 까는 겁니다. 그럼 항문 주변에서 꿈틀꿈틀 기어나와서 알을 까니 가려울까 안 가려울까? 가렵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소양감, 가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밤에 씨도 그냥 싸는 거지. 야뇨증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충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한 요를 깔고 여기에 엄마 눕고 여기에 아빠 눕고 여기에 동생 눕고 여기에 내가 눕고 이렇게 누워서 잤잖아요. 한 이불에서 잤잖아요. 그랬는데 동생이 요충이 있었던 거야. 그럼 동생이
몸에 있던 요충이 밤에 기어 나왔겠죠. 항문 주변에 알가루가 기어 났는데 옛날에는 팬티도 어때요? 다 낡아 빠져가지고 다리 가랭이 사이가 헐렁헐렁헐렁 하고 늘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항문 주변에서 나왔던 알이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이 나와가지고 꿈틀꿈틀 기어가지고 누나 엉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나 팬티 속으로. 왜? 누나 팬티도 헐렁헐렁 하거든요. 그래서 누나 팬티로 들어가가지고 또 감염시키지. 또 그 옆에 또 누가 있어? 아빠, 엄마, 다 팬티가 헐렁헐렁해.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알을 까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를 까고 자서 요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요충.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충 같은 경우는 예방하려면 팬티가 어떻게 해야 돼? 팬티가 꽉 끼어야 되겠죠. 꽉 끼는 팬티 되셨죠? 그리고 가려워서 막 긁어. 그러면 손톱 사이에 막 이게 막 기생충 이게 막 들어갔잖아. 또 입에 또 빨아. 그러면은 안 되겠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톱을 짧게 자르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한 사람만 먹으면 안 돼. 기생충 약은 구충제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복용해야 된다. 집단 구충제. 되셨습니까? 그러면 항문 주변으로 알을 깔아 나온 기생충이 요충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충은 여러분 실처럼 아주 가늘고 조금 얇잖아. 조그맣잖아. 그럼 그거 잡으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 짓이겨지고 형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충은 어떤 식으로 채취를 한다? 항문 주변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띡 붙이는 거야. 그럼 스카치 테이프를 띡띡 붙이면 찍찍이 우리 털 붙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탁탁탁 붙는 거지. 그래서 형태를 보존하면서 그거를 검사를 보내면 되겠죠.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어렵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 도말이라는 말은 채취한다는 거거든요. 스카치 테이프 도말법. 그거는 요충의 채취 방법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간 숙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자, 이 두 가지는 간 흡충증, 그 다음에 폐 흡충증, 이 두 가지는 뭐를 물을 거다? 1숙주가 뭐니? 이숙주가 뭐니? 그거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숙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숙주라는 말은 들어가서 사는 장소를 숙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 흡충증. 자, 이거는 다른 말로 간 디스토마라고 하는데, 자, 항상 모든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변을 쌌어. 물가에서 변을 쌌어요. 그럼 변을 봤는데 그 안에서 기생충 알 같은 게 나왔어. 그럼 그 기생충 알이 어디로 들어간다? 흙을 타고 들어가서 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로. 그래서 강이나 이런 데는 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로 쑥 하고 기생충 알이 들어갔는데 그 기생충 알을 누가 먹는다? 쇠우렁이가 기생충 알을 먹은 거야. 그러면 그 말은 쇠우렁이 몸에 기생충이 들어갔죠. 그럼 기생충이 들어가서 사는 장소 맞죠? 그래서 쇠우렁이 몸은요, 기생충 알의 숙주가 되는 거죠. 숙주가. 근데 쇠우렁이 몸에 들어갔는데 이 쇠우렁이를 누가 먹는다? 담수어가 먹는 거예요. 담수어는 강에 사는 고기, 민물고기를 담수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쇠우렁이 몸에 들어가 있는 기생충 알이 어디로 다시 들어갔어요? 담수어 몸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생충 알이 첫 번째로 머문 장소는 쇠우렁이라서 1숙주가 쇠우렁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사간 장소가 어디예요? 담수어죠. 그래서 담수어의 몸은 제2숙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수어를 이번에는 이제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 그래서 사람이 민물고기를 회를 해가지고 생식해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서 쪽쪽쪽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 기생충이 들어왔죠.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기생충 질환에 걸려서 어떻게 된다? 황달이 일어나고 우상복부 쪽에 불편감이 있고 간이 나빴을 때의 증상을 보이는 거죠. 이 질환을 기생충 질환을 간 흡충증, 다른 말로 간 디스토마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다 헷갈리신다면 하나만 외워. 뭐만? 간흡충증, 간디스토마는 첫 번째 간쇠담 외우세요. 간쇠담. 자, 간쇠담 무슨 말이다? 간디스토마의 일숙주는 쇠우렁이, 이숙주는 담수어다. 되셨습니까? 일숙주, 쇠우렁이, 이숙주, 담수어.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계시면 간 세죠. 간 세다. 와, 자기 간 세다. 되셨습니까? 간 세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 담수어를 생식했을 때 걸릴 수 있는 기생충 질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민물고기를 생식했을 때 생기는 기생충 질환이라고 말해도 이거는 간흡충증이죠. 그러면 간흡충증 이 질환은 여러분 기생충 질환인데 이거는 어디 근처에 있을까? 강가 주변에 있겠죠. 강가 주변에서만 특정 지역에서 생기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선에서 간흡충증 환자가 많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강가 주변에서만 특정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요, 특정 지역에서 생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풍토병이라고 하죠. 풍토병. 자, 풍토병이라는 건 흑토자가 들어갔잖아요. 어느 지방에서만 주로 생기는 거죠. 그거를 말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풍토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간흡충증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폐흡충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폐디스토마라고 하죠. 자, 폐디스토마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이 변을 봤어요. 그래서 기생충 알이 나왔어요. 그때 그 기생충 알이 누가 먹었다? 물가로 흘러 들어왔을 때 다슬기가 먹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폐디스토마 기생충 알이 처음으로 이사간 장소가 다슬기 몸인 거죠. 그거를 제1숙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다슬기를 누가 먹는다? 참개 또는 가재 이런 녀석들이 다슬기를 먹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폐디스토마 기생충알이 어디로 두 번째로 이사했어요? 개나 가재의 몸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개나 가재를 제2숙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간흡충증과 마찬가지로 1숙주가 뭐니, 2숙주가 뭐니 그거 물어볼 거야. 그럼 외우실 때 헷갈리신다면 어떻게 하자? 폐다참이라고 하십시오. 폐다참. 그러면 폐디스토마는 1숙주가 다슬기, 참, 2숙주가 참개, 참가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숙주에 있는 이숙주에 들어있는 기생충알은 개나 가재의 몸에 있는데 이 개나 가재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식을 한 거야. 그래서 개나 가재를 생식했을 때 우리 사람 몸이 걸리게 되면은 갑자기 기침을 하고 객혈을 하고 그저 결핵처럼 폐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 질환을 폐흡충증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폐흡충증은 1숙주, 2숙주, 폐다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나 가재를 생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뭐냐? 폐흡충증. 되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